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MLB 메이저리그 8경기, 세계 여자 배구 네이션스리그 6경기, 필라델피아 vs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잭 윌러 4승 1패 2.27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다저스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윌러는 솔로 홈런 4발을 허용한 게 컸다. 기본적으로 홈 경기 강점은 확실한 투수이니만큼 반등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낮 경기 절대 무적의 흐름 역시 나올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뷰러에게 고전하다가 제이슨 아담 상대로 터진 2발의 홈런 덕분에 3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그야말로 홈런포가 팀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샌디에고의 승리조를 공략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경기의 마무리는 커커링을 믿고 가야 한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루카스 지올리토 2승 4.97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0일 워싱턴 원정에서 2.2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지올리토는 역시 홈과 원정의 괴리를 느끼게 해준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원정이라는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무실점 행진을 스톱시키면서 2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여전히 원정 타격은 좋지 않은 편. 그래도 켈러 상대로 1점을 더 올렸다는 게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제이슨 아담의 2홈런 2실점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번 시리즈는 상당한 투수전 시리즈가 되고 있는 중이다. 샌디에고 입장에선 산체스 상대로 득점을 하고도 패배했다는 게 아픈 부분. 물론 필라델피아 역시 이번 시리즈 득점력은 아쉽고 두란을 이번 경기에서 쓸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윌러는 홈 경기 강점은 확실하고 지올리토는 원정이 아쉽다. 필라델피아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필라델피아 승리, 승 1패 1, 핸디 샌디에고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뉴욕 양키스 vs 클리블랜드. 뉴욕 양키스는 카를로스 로돈 1승 2패 3.32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애슬레틱스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돈은 이제 완벽히 좋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타구 허용 내용이 대단히 좋아졌다는 점은 이번 홈에서도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윌리엄스와 스미스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5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장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저지의 부재는 클러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 3.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그 실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슬레이드 세코니 3승 5패 5.25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30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세코니는 최근 2경기의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타구 허용 내용은 여전히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콜과 힐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홈런으로 4점을 올린 게 정말로 컸다. 특히 호세 라미레즈가 살아나고 있는 게 크다. 3.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클러치에선 여전히 강력함을 유지 중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돈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양키스 역시 홈에서 장타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코니의 변형 패스트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 경기는 결국 후반 불펜전이 될 텐데 그 점에선 확실하게 클리블랜드가 우위에 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승 1패 1, 핸디 클리블랜드 승리, 언더 오버, SUM 홀, 보스턴 vs 볼티모어. 보스턴 레드삭스는 브라이언 베이오 2승 5패 5.63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0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베이오는 벌크 투수로 나섰을 때 거의 에이스급의 투구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홈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베식과 수아레즈를 공략하면서 어브레이유의 2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보스턴의 타선은 이제야 홈에서 좋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호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왓슨이 혼자 3이닝을 마무리한 것도 불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트레버 로저스 2승 6패 6.84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로저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그나마 괜찮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점이 로저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되기에 매우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톨리의 강속구에 막혀 있다가 왓슨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볼티모어의 타선은 얼리와 톨리의 평행 이론에 제대로 당하고 말았다. 가라앉은 타격감이 올라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 5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논클러치에선 기대하면 안 된다. 보스턴의 타선이 살아났다. 좌완 상대로 은근히 강점이 있는 보스턴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로저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듯. 반면 베이오는 벌크 등판 시 거의 압도적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벌크가 유력하다. 볼티모어는 오프너는 공략할 수 있어도 베이오 공략은 어렵고 리드를 뺏기면 그걸로 끝이다. 보스턴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보스턴 레드삭스, 승 1패 보스턴 승리, 핸디 보스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미러키 vs 샌프란시스코. 미러키 브루어스는 콜먼 크로 3.14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30일 휴스턴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크로는 제구도 제구지만 실책 이후 멘탈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데뷔 후 첫 홈 경기 투구인데 5이닝을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로건 웹의 투구에 막히면서 3안타 완봉패를 당한 미러키의 타선은 그야말로 긁히는 날의 웹에게 자연재해를 당하고 말았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체드 패트릭이 혼자 4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준 건 불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에드리언 하우저 2승 5패 5.5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3.2이닝 8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하우저는 최근 이 경기의 투구 내용이 다시금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낮 경기 투구는 좋다는 점이지만 타구 허용 내용 자체가 너무 나쁘다는 문제 극복이 쉽지 않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개서 상대로 터진 베리코토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여전히 하산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정우의 3할쇼는 위안이 되는 포인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정말로 아슬아슬하다. 전날 경기에서 웹은 왜 그가 에이스인지를 큐트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우저에게 웹급의 투구를 기대하긴 쉽지 않고 오히려 더 공략당할 수 있는 상황. 물론 크로의 투구는 완벽하진 않지만 개서에게 막힌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크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고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러키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미러키 브루어스. 승1패 미러키 승리. 핸디 미러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애틀랜타 vs 토론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크리스 세일 8승 3패 2.01의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보스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세일은 투구 내용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가 홈 야간 경기라는 건 세일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코빈과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7점을 득점한 애틀랜타의 타선은 홈에서 반등을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알비스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크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마무리 이글레시아스의 휴식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불펜데이 또는 신인 체드 달라스의 데뷔가 유력하다. 이번 시즌 AAA에서 3패 4.50의 성적을 기록한 달라스는 확실한 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 택시 스쿼드로 올라왔기 때문에 선발보다는 불펜데이가 유력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홈즈와 킬리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에 그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즉, 홈런 외의 득점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중.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한번 무너지지 답이 없어 보인다. 애틀랜타의 타격이 살아났다. 좌완 상대 부진과 토론토의 불펜 공략 성공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클래시컬한 좌완 상대로 약점이 있는 토론토 입장에서 세일 공략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물론 토론토의 불펜데이가 한때 잘 통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옛날 이야기고 제프 호프먼의 50점 사태 이후 밸런스가 깨졌다. 애틀랜타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승1패 애틀랜타 승리. 핸디 애틀랜타 승리. 언더오버. SUM 짝. 미네소타 vs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트윈스는 불펜데이를 할 예정이다. 오프너로는 앤드류 모리스가 등판할 예정. 벌크 투수는 현재로선 좌완인 캣드리 로하스의 등판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다분히 캔자스시티의 좌완 상대 약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패디의 투구에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미네소타의 타선은 앞선 2경기의 호주가 모두 날아가 버린 게 치명적이다. 혼자서 3실책으로 경기를 폭파시킨 트리스탄 그레이는 앞으로의 행보가 불투명해질 듯. 4.1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논클러치 상황에선 기대하면 안 된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세스 루고 2승 4패 3.5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텍사스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루고는 최근 3경기 연속 QS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단 원정이 홈보다 안정적이고 야간 경기 강점이 있지만 타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번즈와 산틸란 상대로 2점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드디어 원정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 장타가 터졌다는 점은 앞으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알렉스 랭을 마무리로 돌린 게 일단은 성공적이다. 미네소타는 뜻밖의 일격을 당한 반면 캔자스시티는 불리한 매치업을 승리해 보였다. 기세는 캔자스시티가 조금 더 나은 편. 일단 루고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QS 이상은 기대해볼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타선 적응력상 불펜데이 공략은 쉽지 않을 듯. 이 경기는 후반이 관건인데 그 점에선 역시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낫다.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미네소타 트윈스. 승1패 1. 핸디 미네소타 승리. 언더오버 언더. SUM 홀. 시카고 컵스 vs 애슬레틱스. 시카고 컵스는 이마나가 쇼타 4승 6패 4.37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마나가는 최근 3경기에서 15.2이닝 27점이라는 커리어 최악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피홈런이 무려 8발이나 된다는 점은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스프링스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애슬레틱스의 불펜 상대로 단 1점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일단 저한 상대 부진을 타파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4.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현재 리그 최악 레벨이다. 애슬레틱스는 JT 긴 3승 3패 2.87의 시즌 4승에 도전한다. 31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기는 직전 샌디에고 원정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하는데 성공해 보였다. 가면 갈수록 투구가 좋아지고 있는데 타구 허용 내용 역시 어급인지라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와 컵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콜비 토마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애슬레틱스의 타선은 원정에서 좋은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니커츠의 대활약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 6.1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최근의 상승세가 놀라운 수준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애슬레틱스의 타선은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저한 투수 상대로는 그야말로 에이스 판독기 레벨이라는 점이 포인트. 하지만 최근 컵스의 타격으로는 긴 공략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다. 그래도 컵스 타선이 싱커 공략이 좋다는 점에서 승부를 걸 여지는 있는 편. 그러나 양팀의 불펜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고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애슬레틱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애슬레틱스. 승일패 애슬레틱스 승리. 핸디 애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휴스턴 vs 피츠버그.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탱카이웨이 3승 3패 2.57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탱은 2개의 홈런과 4개의 볼넷이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워낙 구위 자체는 훌륭하고 타구 허용 내용도 좋지만 결국엔 홈런, 무엇보다 제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후반에 폭파시키면서 아이작 파레디스의 2점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휴스턴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8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다. 중심 타자인 알바레스의 4안타가 대단히 컸다. 5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타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자레드 존스 10.38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0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7안타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존스는 평균 구속은 무려 99마일을 찍었지만 정작 공이 몰리는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다. 즉 이번 경기 역시 이 점이 문제가 되게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무적의 아리게티와 휴스턴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9점을 득점한 피츠버그의 타선은 원정에서 강력함을 유지하는 중. 특히 헨리 데이비스의 그랜드 슬램이 컸다. 그러나 막판 2이닝 동안 8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그레고리 소토가 불을 끄기는커녕 더 기름을 끼얹은 게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전날 경기는 피츠버그가 무난하게 이겨야 할 경기가 뒤집어진 경기였다. 이 후유증은 피츠버그에게 오래 남을 듯. 물론 탱의 투구는 피츠버그 입장에선 공략의 여지가 있지만 챈들러와 스킨스를 만난 휴스턴 입장에선 존스의 투구는 꽤 해볼 만한 상태다. 게다가 전날 등판한 휴스턴의 승리조는 마무리 헤이더뿐이었다. 휴스턴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휴스턴 애스트로스. 승일패 휴스턴 승리. 핸디 피츠버그 승리. 언더오버. SUM 짝. 애리조나 vs LA 다저스. 해시태그 홈팀 애리조나 32승 29패. 라인 넬슨 2승 4패 4.82. 라인 넬슨 투수는 5월 31일 시애틀 상대로 5.1이닝 7피안타 4피홈런, 무사사구 1사구 3탈 3진 5실점 4자책 패배를 기록했다. 2회와 3회에 각각 솔로 홈런 2개씩을 허용하며 초반부터 장타 피해가 크게 나왔고 올 시즌 한 경기 멀티 피홈런 허용만 5번째가 됐다. 이전까지 4경기 연속 QS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애틀전에서는 피홈런 4개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며 흐름이 끊겼다. 이전 5월 25일 콜로라도 상대로는 8이닝 6피안타, 무피홈런 3볼넷 3탈 3진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8이닝을 소화했고 5월 중순 이후 3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던지며 이닝 소화력이 살아났다. 5월 전체로는 39.2이닝 14실점 13자책 2.95로 나쁘지 않았지만 피홈런 9개가 변수로 남아있다. 올 시즌 12경기 모두 선발 등판해 2승 4패 4.82, 65.1이닝 59피안타, 15피홈런 19볼넷 52탈 3진 42실점 35자책이며 홈에서는 6경기 1승 2패, 5.97 상대전에서는 1경기 승패 없이 7.7의 기록이 있다. 해시태그 원정팀 LA 다저스 40승 22패. 저스틴 로블레스키 7승 2패 2.87. 저스틴 로블레스키 투수는 5월 30일 필라델피아 상대로 7이닝 1피안타 1피홈런 무사사구 9탈 3진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6회 카일 슈와버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필라델피아 타선을 거의 완벽하게 막았고 볼넷 없이 7이닝을 끌고 가며 시즌 7승째를 챙겼다. 이전 5월 23일 미러키 상대로는 5이닝 8피안타 1피홈런 2볼넷 4탈 3진 5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1회부터 윌리엄 콘트레라스에게 3점 홈런을 맞는 등 4실점으로 출발이 크게 흔들렸고 이후 1실점으로 버텼지만 초반 실점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다.
5월에는 5경기에서 3승 2패, 32.2이닝 15실점으로 기복이 있었지만 필라델피아전 7이닝 1실점 호투로 다시 반등했다. 올 시즌 10경기 중 9차례 선발 등판에 7승 2패 2.87, 62.2이닝 49피안타 4피홈런 14볼넷 40탈 3진 27점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5경기 4승 1패 2.79 기록이 있다. 해시태그 팀 흐름. 전일 경기에서는 LA 다저스가 원정에서 7-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2회 2득점으로 먼저 흐름을 잡았고 3회에는 3점을 추가하며 초반부터 점수차를 크게 벌렸다. 이후 4회부터 6회까지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7회 다시 2점을 더하며 승부를 확실하게 굳혔다. LA 다저스는 16안타 1홈런에 4사구 5개를 더했고 도루 1개까지 기록하며 경기 내내 공격 압박을 이어갔다. 병살 2개와 잔루 14개, 실책 1개는 있었지만 많은 출루와 장타 흐름으로 득점을 꾸준히 쌓았다. 반면 애리조나는 2연패 흐름. 2안타와 4사구 2개에 그치며 득점 없이 막혔다. 홈런과 도루가 나오지 않았고 병살 1개, 잔루 3개, 실책 1개가 남으며 반격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LA 다저스가 초반 5득점으로 주도권을 잡고 7회 추가점으로 완승을 만든 경기였다. 해시태그 실전 패팅 추천. 라인 넬슨은 직전 시애틀전에서 피홈런 4개로 흔들렸지만 최근 2경기 기준으로 보면 콜로라도전 8이닝 1실점 호투가 함께 있어 이닝 소화력 자체는 살아있다. 피홈런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무사사구로 승부한 점은 긍정적이다. 로블레스키는 필라델피아전 7이닝 1실점으로 반등했지만 최근 2경기 중 미러키전 50점처럼 초반 장타에 흔들린 장면도 있었다. 전일 애리조나 타선은 2안타 무득점으로 막혔지만 홈에서 완봉패 이후에는 공격 접근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의 전일 16안타 흐름은 부담이나 넬슨이 장타만 줄이면 초반 균형을 만들 수 있다. 애리조나 승리가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애리조나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1패 구간 애리조나 승리. 네이션스리그 세계 여자 배구. 튀르키예 vs 네덜란드. 이 경기는 홈코트 분위기를 등에 업은 강서브와 블로킹 집중력의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먼저 흔들고 네트에서 멀어진 공을 상대로 블로킹 라인을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관중의 응원이 폭발하는 타이밍마다 강서브가 들어가고 이어지는 랠리에서 블록 득점까지 연결되면 경기 분위기는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네덜란드는 신장과 사이드 공격의 힘을 바탕으로 맞대응할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중앙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격 방향이 쉽게 읽힌다. 그리고 공격 방향이 사이드로 몰리면 튀르키예는 블로커 간격을 좁히며 유효 블로킹과 티그 반격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튀르키예는 세터의 볼 배분에서도 장점이 있다. 리시브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미들 블로커를 활용한 속공으로 상대 블로킹 시선을 묶고 이후 아포짓 스파이커와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넓은 공격 각도를 열어줄 수 있다. 또한 교체 카드 활용도 중요한 포인트다. 세트 중반 이후 강서브 자원을 투입해 상대 리시브를 다시 흔들고 수비 보강 자원으로 긴 랠리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네덜란드는 초반에 서브 득점이나 높은 타점 공격으로 첩전을 만들 수 있지만 연속 실점 구간에서 공격 선택이 급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튀르키예는 홈코트의 열기를 경기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블로킹 득점이 나오는 순간마다 경기 장악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튀르키예가 서브로 흔들고 블로킹으로 끊고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이어가는 구조다. 세트별로 네덜란드의 반격 구간은 나오겠지만 승부처에서 더 안정적인 쪽은 튀르키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튀르키예 승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우크라이나 vs 독일. 이 경기는 독일이 중앙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기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세터가 미들 블로커를 꾸준히 활용하면서 중앙 속공 위협을 살리고 그 효과로 사이드 공격의 공간까지 함께 열어갈 수 있다. 중앙에서 빠른 공격이 계속 의식되면 우크라이나 블로커들은 사이드까지 늦지 않게 따라붙기 어렵다. 그래서 독일의 아웃사이드와 아포짓은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닫히기 전 공격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초반 강서브와 높은 타점의 오픈 공격으로 맞설 수 있지만 중앙 수비가 흔들리면 블로킹 위치 선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독일이 속공과 백어택을 섞었으면 우크라이나 수비는 전위와 후위 커버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디그 이후 반격 전환까지 독일이 가져가면 랠리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중앙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트 후반에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지 않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리시브가 흔들리거나 세터 위치가 밀리는 순간 높은 오픈 공격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상대 블로킹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속공 위협, 사이드 공격 분산, 블로킹 기준점, 디그 커버까지 더 안정적인 독일이 세트 운영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승부처 상황에서도 독일은 세터가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어 마지막 득점 루트의 다양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우크라이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브라질 vs 도미니카 공화국. 이 경기는 브라질의 후위 수비 폭기 속도와 공수 전환 완성도가 핵심이다. 브라질은 공격이 막힌 뒤에도 리베로와 후위 라인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상대 반격을 한 번 더 받아낼 수 있는 팀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의 블로킹 허용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음 디그와 재공격으로 다시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이 강타 위주로 공격을 시도할수록 브라질의 후위 수비 라인은 코스 예측과 디그 위치 선정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 브라질은 네트 앞에서도 미들 블로커가 빠르게 따라붙고 사이드 블로커가 라인을 닫아주면서 상대 공격 각도를 좁힐 수 있다. 그리고 디그 이후 세터 연결이 안정되면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짓이 다시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비 전환까지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세트 중반 이후 긴 랠리가 늘어나면 브라질의 후위 커버와 블로킹 재정비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브라질은 서브와 블로킹으로만 압박하는 팀이 아니라 공격 실패 이후에도 바로 다음 장면을 수비로 되찾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세트 막판 점수 관리 구간에서도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디그 하나와 블로킹 하나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초반 강타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브라질의 수비 조직력과 제공격 연결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공수 전환의 속도와 후위 라인의 집중력 차이에서 브라질이 승리에 가까운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브라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캐나다 vs 미국. 이 경기는 미국이 세트 초반 강서브로 캐나다의 리시브 라인을 얼마나 깊게 밀어내느냐가 핵심이다. 미국은 서브 코스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리시버 간 충돌 지점과 코트 후반 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의 첫 터치가 흔들리면 세터 연결 위치가 네트에서 멀어지고 중앙 속공 활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초반 서브 압박으로 상대 공격 루트를 제한한 뒤 중반 이후 블로킹과 속공을 통해 점수차를 벌리는 그림이 가능하다. 특히 미들 블로커가 중앙에서 빠르게 떠주면 상대 블로커는 중앙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전이 사이드 공격 공간도 함께 열린다. 미국은 단순히 강타에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서브로 흔들고 블로킹으로 막고 속공으로 찢어내는 단계적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캐나다가 초반 높이 싸움에서 버티더라도 리시브가 흔들리는 세트에서는 공격 효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미국은 디그 이후 반격 전환에서 더 정돈된 연결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세트 후반에는 준비된 패턴 플레이와 안정적인 사이드 아웃 관리가 승부를 가르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서브 압박, 중반 블로킹 장악, 후반 속공과 패턴 플레이 완성도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져가는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캐나다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벨기에 vs 체코.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 높이보다 연전 일정 속에서 얼마나 체력을 효율적으로 나누느냐가 핵심이다. 벨기에는 초반 서브와 사이드 강타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주전 공격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체코는 세터 교체 이후에도 경기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중앙과 사이드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교체로 들어온 세터가 공을 무리하게 한쪽으로 몰지 않고 상대 블로킹 위치를 확인하면서 토스 방향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체코는 세트 중반 이후에도 속공, 오픈 공격, 후위 공격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다. 벨기에가 블로킹으로 한두 차례 흐름을 끊어도 체코는 디그 이후 세터 연결을 다시 살리며 긴 랠리에서 점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백업 자원까지 공격과 수비에 실질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는 점은 풀세트 승부에서 상당히 큰 차이다. 체코는 포지션 로테이션을 통해 공격수들의 체력 부담을 줄이고 세트 후반에도 스윙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벨기에는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오픈 공격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체코가 교체 자원의 활용도와 세터 분배 능력을 앞세워 긴 승부에서 조금씩 점수 차를 벌려가는 구도로 볼 수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 관리, 공격 분산, 백업 자원 활용폭에서 체코 쪽 운영 완성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벨기에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세르비아 vs 폴란드. 이 경기는 폴란드의 블로킹 포지션 선정과 세르비아 공격수들의 코스 선택 부담이 핵심이다. 폴란드는 상대 세터의 손 모션과 몸 방향을 미리 읽고 미들 블로커가 중앙에서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장면을 자주 만들 수 있다. 세르비아가 중앙 속공을 활용하려 해도 폴란드 미들 블로커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공격 타이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볼이 사이드로 빠지는 순간에도 폴란드는 2명 이상이 동시에 블로킹 벽을 세우며 직선과 대각 코스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블록 터치가 반복되면 세르비아 공격수들은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코스를 찾는 데 신경을 더 쓰게 된다. 반면에 폴란드는 블로킹으로 바로 득점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터치 이후 후위 디그까지 연결하면서 반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세트 중후반에는 목적타 서브로 세르비아 리시브를 흔들고 이어지는 공격 방향을 블로킹 라인에서 좁혀잡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르비아는 초반에 높은 타점의 오픈 공격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공격 루트가 반복되면 폴란드 블로킹에 점점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르비아는 공격을 강하게 가져가도 한 번의 득점으로 끝내지 못하고 긴 랠리에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는 반대로 블록 터치 이후 디그, 그리고 다시 사이드 아웃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의 강타는 초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승부처에서는
블로킹 위치 선정과 수비 연결 구조가 더 촘촘한 폴란드가 결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화력보다 블로킹 예측, 수비 커버, 반격 전환에서 앞서는 폴란드가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세르비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